엄마, 아빠 수술비 3억 대출도 다 거절당했어. 어떻게 하지? 차은별은 강씨 저택 정원에서 엄마와 통화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집에 꽃을 배달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죠. 엄마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꽃집 은별아원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별아, 우리 포기하자. 아빠도 그러시잖아. 안 돼. 난 아빠 포기 못해. 통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저택의 가정부가 멀찌감치 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그때 몰랐죠. 그 통화 한 통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일 후 은별은 평소처럼 강씨 저택에 꽃을 배달했습니다. 현관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집사가 다가왔어요. 은별 씨, 사모님께서 찾으십니다. 네? 사모님이요? 은별은 당황했습니다. 6개월간 이 집에 꽃을 배달하면서도 사모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손에 꼽았거든요. 집사를 따라 응접실로 들어가자 우아한 한복을 입은 이현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은별 씨. 감사합니다, 사모님. 은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현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요? 3억이라고 들었어요. 은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원에서 나눴던 통화를 누군가 들은 거였죠. 그건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다들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이현숙은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내 둘째 아들 유경이와 1년간 계약 결혼을 해주세요. 조건은 계약금 3억, 1년 후 이혼 시 위자료 2억입니다. 은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유경. 저택에서 가끔 보았던 그 사람이었죠. 정원을 멍하니 거닐거나 창가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문은 들었어요. 재벌가 차남이지만 정신지체 판정을 받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요. 제가 왜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평범한 배경, 착한 성품, 그리고 이현숙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절실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절실한 사람은 배신하지 않아요. 은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병실에서 홀로 우는 엄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3일 안에 답을 주세요, 사모님. 네.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겠습니다. 이현숙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된 서류 봉투를 은별에게 건넸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계약서 내용 잘 읽어보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서명하고 계약금 받아가면 돼요.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저택을 나와 꽃 배달 트럭에 오르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방법을 찾았어. 정말. 어떻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일단 병원에 연락해서 아빠 수술 준비하라고 해. 은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거였죠. 그날 밤 그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1년간 강유경의 아내로 살 것, 이혼 시까지 계약 내용을 비밀로 할 것, 계약 위반 시 모든 금액을 반환할 것. 조항 하나하나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 같았어요. 다음 날 은별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통장에 3억이 입금됐고 아버지의 수술 날짜도 잡혔어요. 엄마는 울면서 고마워했지만 은별은 엄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친한 언니가 빌려줬다고만 했죠. 은별아, 정말 괜찮은 거니?
이 많은 돈을 괜찮아. 엄마 천천히 갚으면 돼. 은별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1년. 그녀에겐 견뎌야 할 1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2주 후, 은별은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웨딩홀에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부 측은 병상에서 겨우 일어난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친구 둘. 신랑 측은 가족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입장 음악이 흐르고 은별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재단 앞에 서 있는 강유경을 제대로 본 건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은 초점이 없어 보였고 입가에는 멍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식은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주례 없이 서약만 교환하고 반지를 끼우고 그게 전부였어요. 유경은 내내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별이 반지를 끼워줄 때도 그는 손을 어색하게 떨었죠. 축하합니다, 세댁.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이현숙이 피로 연장에서 은별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착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1년 계약직일 뿐이에요. 유경이를 잘 돌보기만 하면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우이 강지원이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정말 저 꽃집 아가씨를 올케로 삼은 거예요? 차라리 간병인 쓰는 게 나았을 텐데. 지원아, 조용히 해. 피로연 내내 은별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가장 이상한 건 신랑 강유경이었습니다. 그는 식사 중에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때로는 숟가락을 잘못 들어 음식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은별과 유경은 강씨 가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간 꽃 배달하며 익숙해진 그곳이 이제 그녀의 집이 된 거죠. 집사가 그들을 2층 동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세댁 도련님 방입니다. 짐은 이미 옮겨뒀으니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방문을 열자 넓은 신혼방이 나타났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어요. 유경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죠. 은별은 침대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은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경 씨, 잘 부탁드려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은별은 한숨을 쉬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이 사람과 1년을 함께 살아야 한다니. 상상이 되지 않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별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유경도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둘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있었죠. 은별은 긴장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은별이 거의 잠들 무렵 유경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은별 씨. 네. 은별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유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년 참아주세요. 연기는 정말 힘들어요. 네. 무슨 하지만 유경은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죠. 은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마 바보처럼 횡설수설하는 거겠거니 생각하고 그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은별은 몰랐죠. 그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비밀의 시작이라는 걸요. 결혼 후 2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죠. 은별의 하루는 고통 그 자체였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이현숙의 아침 수발을 들어야 했고
낮에는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있었지만 이현숙은 은별에게만 온갖 굳은 일을 시켰어요. 세댁, 마루 청소 다시 해. 먼지 하나 안 보이게. 유경이 방 정리는 했어? 매일 체크하라고 했잖아. 정원에 꽃 좀 봐. 당신 꽃집 했다며. 제대로 관리 안 되는데? 이현숙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시누이 강지원은 더 심했어요. 은별을 하녀 취급하며 온갖 심부름을 시켰죠. 어느 날 오후 은별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지원이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지원아, 내 올케 원래 꽃집 했다며. 완전 웃기지 않아? 맞아. 꽃이나 배달하던 애가 재벌 며느리 됐대. 오빠가 바보라서 가능한 거지. 헐, 대박. 근데 계약 결혼이라며. 1년 지나면 쫓겨난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은별은 손에 힘을 주고 걸레를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가장 상석에는 장남 강유진이 앉았어요. 유진은 강씨그룹 부사장으로 냉철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죠. 어머니, 동생 결혼시킨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요. 유진아,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유경은 그저 멍하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잘못 집어 떨어뜨리기도 했죠. 은별이 조심스럽게 닦아주면 이현숙이 혀를 찼어요. 세댁 유경이 좀 제대로 돌봐. 그것도 못하면 뭐하러 온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석 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죠. 은별은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아버지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버지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별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유경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은별은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유경 씨, 힘드세요? 응. 이렇게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유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은별을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은별 씨가 더 힘들 거예요. 네. 미안해요. 유경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보가 뱉는 횡설수설로만 들렸으니까요. 그날 밤 은별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직 반년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결혼한 지 6달째 되는 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은별에게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죠.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가방을 챙겨 나가려는데 집사가 그녀를 막아섰어요. 세댁, 어디 가시려고요? 병원에 급히 가봐야 해서요. 아버지가. 어머님 허락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은별은 이현숙을 찾아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이현숙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병원에 좀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위급하대요. 안 돼. 이현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 당신이 저녁 준비를 도와야 해. 하지만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수술비 누가 댔는데? 은혜를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은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결국 저녁 준비를 도와야 했고 밤늦게야 병원에 갈 수 있었죠.
다행히 아버지는 위기를 넘겼지만 은별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유진이 은별을 서재로 불러들인 거예요. 앉아. 유진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별이 자리에 앉자 유진은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에 던졌죠. 이게 뭐예요? 이혼 동의서야. 서명해. 네. 하지만 계약은 1년인데. 계약?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동생 결혼시킨 건 어머니 변덕이었어. 근데 회사 이사들이 난리야. 재벌가 차남이 꽃집 아가씨랑 결혼했다고. 주가에도 악영향이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닌데요. 누구 잘못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동생은 바보잖아. 이혼해도 모를 거야. 은별은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년을 채워야 해요. 그리고 위자료 2억도. 위자료? 유진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거야 말로 끝내주고 위자료 주는 건데 계약 위반하면 오히려 내가 돈을 물어내야 해. 계약서 잘 읽어봤어? 은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유진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수술비. 그거 우리 회사 계열 병원에서 받았잖아. 혹시 이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의료비 미납으로 처리하고 추가 치료도 중단하면. 그럴 순 없어요. 3일 줄게. 3일 안에 서명 안 하면 내 아버지 병원에서 쫓겨날 거야.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날 밤 은별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죠. 옆에선 유경이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은별은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왔을 텐데. 6개월 반년을 견뎌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고 들어온 이 집이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은별은 어둠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를 살리려고 재벌가에 시집온 은별이 6개월 동안 온갖 모욕을 당하고 결국 이혼 압박까지 받게 됐네요. 계약금으로 받은 3억도 아버지의 수술도 모든 게 덫이었던 거죠. 더 화가 나는 건 바보처럼 보이던 남편 강유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나요? 첫날 밤에 유경이 했던 그 이상한 말. 1년. 참아주세요. 연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은별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일.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정말 바보처럼만 보이던 남편 유경은 과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그날 밤은 은별에게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혼 동의서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은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옆에 누워있던 유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별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유경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이었죠. 유경 씨? 은별 씨. 유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조차 달랐어요. 평소에 더듬거리는 말투가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한 발음이었죠. 놀랐죠? 당연히 놀랄 거예요. 은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경은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도 달랐죠. 평소에 비틀거리는 걸음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걸음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예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강유경이죠. 다만 당신이 알던 바보는 아니에요.
유경이 돌아서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은별은 침대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죠. 그럼 지금까지 연기를 5년이에요. 5년간 바보인 척했어요. 유경은 창가에 기대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형 유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대요. 그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유진은 동생인 유경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나를 보호한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정신지체 진단서를 만들어서요. 형의 음모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대요. 그런데 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요. 유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형은 나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해요. 경영권 다툼에서 내가 방해물이니까. 바보로 있으면 안전하지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목숨이 위험해지죠. 그럼 첫날 밤에 했던 말은 기억하시네요. 유경이 은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참아주세요. 연기는 힘들어요라고 했죠. 당신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정체를 밝힐 수 없었어요. 은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유경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용이요? 당신과의 결혼은 내가 어머니한테 제안한 거예요. 형이 나를 더 무시하게 만들려고요. 바보가 꽃집 아가씨랑 결혼했다는 소문으로 형을 안심시키는 거죠.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잡하게 엉켰어요. 그럼 저는 그냥 도구였던 거네요. 처음엔 그랬어요. 유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당신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겪는 고통, 시댁에서 당하는 모욕. 다 봤어요.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뭘 어쩌려고요? 형을 끌어내릴 거예요. 유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았어요.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까지. 내일 이사회에서 다 폭로할 계획이었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와주세요. 유경이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편이 돼주세요. 형을 끌어내리고 이 집안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선택해야 해요. 유경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형이 작성한 모든 범죄 증거예요. 이걸로 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유경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형이 3일 안에 당신을 내쫓으려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은별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끝나면 저를 자유롭게 해줘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은별은 평소처럼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어젯밤 유경과 나눈 대화가 생생했죠. 유경은 다시 평소의 바보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완벽했습니다. 새댁 유경이 좀 제대로 챙겨. 또 흘리잖아. 이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별은 조용히 유경의 앞을 닦아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하지만 은별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유진이 회사로 출근하자 유경이 은별에게 눈짓을 보냈죠. 둘은 조심스럽게 유경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잠근 유경은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와 USB가 들어있었죠. 이게 다 형의 범죄 증거예요.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바보인 척하면서 조금씩 모았죠.
형은 나를 바보로 알고 있으니까 내 앞에서 방심했어요. 유경은 USB 하나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강유진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직 부족해요. 형은 똑똑해요. 증거만으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요? 형의 자백이요. 유경이 은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사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형을 자극해서 실언을 유도할 거예요. 당신이 도와줘야 해요. 제가요? 어떻게요? 이사회장에 같이 가는 거예요. 바보 동생의 아내로서 말이죠. 형이 방심할 거예요. 은별은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순서로 증거를 공개할지, 강유진을 어떻게 자극할지 꼼꼼하게 준비했죠. 저녁 6시, 강씨그룹 본사 20층 회의실. 은별은 유경을 따라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에는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엔 강유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동생, 여기 왜 왔어?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경은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구경하고 싶어서요. 에휴, 또 바보 같은 소리. 유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이사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죠. 은별은 유경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됐고 안건들이 하나씩 논의됐습니다. 유경은 내내 멍한 척하며 앉아 있었어요.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유경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뭐? 내가. 유진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회사 돈이 어디로 갔어요? 무슨 소리야? 137억 없어졌는데.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고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있어요. 유경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USB로 쏠렸고 강유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유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 이상 멍하지 않았어요. 형님, 2020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4년 9개월간 회사 자금 137억 원을 빼돌렸죠. 이 USB엔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네. 내가 지금. 유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경은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특히 2022년 가을 S그룹과의 합병건에서 20억을 중간에서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했죠. CFO인 박 이사가 황급히 USB를 받아들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증거 파일들이 하나씩 펼쳐졌죠.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이메일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은별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6개월간 바보처럼 굴던 유경의 모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더 있어요. 유경이 두 번째 USB를 꺼냈습니다. 형님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만으론 부족했나 봐요. 경쟁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것도 여기 다 있어요.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는 소리를. 증거요? 유경이 냉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강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번 건으로 5억 챙겼으니 이제 좀 숨 쉬겠네. 동생 놈은 바보라 눈치도 못 채고.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부사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저건 조작이야. 유진이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경은 세 번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예요.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죠. 이 미친 새끼가.
유진이 유경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유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죠. 5년이에요, 형. 5년 동안 바보인 척하면서 형이 저지른 모든 짓을 지켜봤어요. 형은 제가 정말 바보인 줄 알았죠? 그게 형의 실수였어요. 내가 연기를 했다고. 유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부사장을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혼란스러운 회의실에서 유경은 조용히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은별도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경이 다시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형은 5년 전 저에게 횡령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사들이 놀라 이현숙을 바라봤습니다. 이현숙은 회의실 문 앞에 서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숙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당장 사표 써. 그리고 검찰 조사 받을 준비해. 이현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난 거죠. 유경은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어요. 이사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유진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언론은 연일 재벌가 스캔들을 보도했죠. 강씨 그룹 주가는 폭락했지만 이사회는 신속하게 유경을 새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5년 만에 유경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은별은 여전히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현숙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강지원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무엇보다 유경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지 않는 그는 능력 있고 당당한 경영자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유경이 은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계약 해지 동의서예요. 그리고 위자료 5억 원 계좌이체 확인서고요. 은별은 서류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억이요? 계약서엔 2억이라고. 당신이 받아야 할 금액이에요. 내가 당신을 이용했으니까. 그리고 6개월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요. 유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별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직 서명 안 할래요. 왜요?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여기가 싫지만은 않거든요. 유경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죠. 유경 씨가 5년 동안 혼자 견뎠던 시간을 생각하면 제 6개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아버지도 건강해지셨고요. 은별 씨,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6개월 동안 바보인 척하던 유경 씨보다 지금의 진짜 유경 씨가 더 좋아요. 유경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은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할까요? 이번엔 진짜로요. 진짜요? 계약 없이, 거짓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요. 은별은 잠시 망설이다가 유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죠. 며칠 후 은별과 유경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차종민은 많이 회복해서 병실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빠, 제가 누굴 모셔왔는지 아세요? 오, 사위로구나. 드디어 제대로 만나네. 차종민이 유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경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저 강유경이라고 합니다. 은별 씨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세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별은 아버지와 남편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유경이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많을 거예요. 형 재판도 남았고. 괜찮아요. 함께 하면 되죠. 그리고 어머니랑 지원이도 아직은 천천히 하면 돼요. 은별이 유경을 바라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유경도 따라 웃었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3억의 계약 결혼으로 들어왔던 꽃집 사장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5년간 바보인 척하며 견뎠던 남자도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별이 문득 물었습니다. 유경 씨, 첫날 밤에 했던 말 기억나요? 1년 참아주세요. 연기는 힘들어요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죠? 그 말 듣고 정말 이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모든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은별 씨를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생긴 거죠.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억의 계약 결혼으로 재벌가의 시집간 은별이 결국엔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5년간 바보인 척하며 형의 범죄를 지켜본 유경의 인내심이었죠. 그리고 6개월간 모욕을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은별의 강인함도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론 돈 때문에, 때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은별과 유경처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헤쳐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